그래서 애들이 자는 사이에 이제 엄마가 몰래 놔줘도 된다. 애들 놀래서 네. 깨지 않을까요? 이게 바늘이 짧아서 사실 거의 안 아파요. 그래서 그런 좋은 잘 팁을. 때 몰래 놔준다. 요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지금 네. 받아가고 계십니다. 최하, 예, 반갑습니다. 내과 최원장의 최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진료실이 아닌 외부입니다. 오늘 제 2025년도 대한비만학회 50회 추계 연수강좌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월 달에 충기학술 대회를 여기서 했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이제 개원과 대표로 진료실 어떻게 세팅하는가, 비만 진료실 이렇게 하면은 환자분께 도움이 된다, 또 의사에게 도움이 된다는 영상으로 인사를 한번 드렸었는데, 요번에는 어려운 주제를 주셨어요. 약물 없이 할 수 있는 다이어트라는 주제로 오늘 제가 여러 교수님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현장도 한번 보실 겸 지하 2층에서 하니까 같이 한번 가보시죠. 오늘도 도움되는 강의 열심히 하고 또 부산에 내려가겠습니다. 네, 저기 학회장입니다. 정말 모시기 어려운 저희가 두 분을 모셔가지고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 저는 지금 대한비만학회의 개원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장 네, 각자 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대한비만학회 개원위원회 이사를 맡고 있는 이창현이라고 합니다. 분당에서 서울 행복내과를 하고 있고요. 내과 전문이고 이제 뭐 비만 치료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내과 진료도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봐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히포크라타 의원이라고 서울 서초에서 비만 클리닉 운영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진욱이라고 합니다. 볼메 의사 채널 운영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대한비만학회에서 주최하는 추계 연수강좌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개원과 대표로 강의도 하고 또 패널 토크도 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이렇게 다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가 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카메라를 켰습니다. 위고비에서의 소화 사용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FDI 미국과 유럽에서는 계속 쓰고 있었는데 사실 한국에서만 좀 사용이 어려워서 좀 숨통이 좀 트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성인 비만 기준과 조금 다른 거는 체중으로도 기준이 지금 지어져 있어서 60kg 이상부터는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허가를 맡았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삭센다 공급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는 삭센다의 수요가 사실 가격적인 면 말고는 크게 메리트가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센다에서 유일하게 맡고 있던 12세 이상 비만을 이제 위고비에서 좀 대신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얘기를 전달을 합니다. 네. 그 이사님은 비만 많이 보시는 걸로 아는데 소아 비만은 지금 좀 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소아 비만에서 이제 위고비가 허가받은 게 엄청 큰 이슈 중에 하나긴 하고요. 최근에 국감에서도 이제 그 국회의원이 이 소아에서 위고비랑 뭐 이런 마흔자로 오남용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허가가 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된 거예요. 해소가 됐고 자꾸 위고비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삭센다가 이제 공급 이슈가 있어가지고 사실 구하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식욕 억제제 먹는 약들은 소아에서 이제 마약류 사용으로 좀 단속이 되는 바람에 허가가 있어도 못 쓰는 약간 그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쓸 수 있는 약이 이제 제니카라고 삭센다였는데 삭센다가 공급이 안 됐다 이런 단점이 있고요. 위고비가 삭센다에 비해서 이제 엄청 좋아진 거는 살도 많이 빠지긴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자는 사이에 이제 엄마가 몰래 놔줘도 된다. 애들 놀래서 깨지 않을까요? 이게 바늘이 짧아서 사실 거의 안 아파요. 그래서 그런 좋은 잘 팁을. 때 몰래 놔준다. 요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지금 받아가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좀 차이점은 제가 생각하는 제일 큰 문제는 이게 가격 이슈가 아닐까. 지금 삭센다는 조금 저용량으로도 원칙은 아니지만 좀 사용해가면서 부담을 좀 덜면서 이렇게 끌고 갔던 게 있는데 위고비는 기본 사입가 자체가 병원에서 많이 높기 때문에 가격을 저희가 아무리 낮춘다고 해도 이게 마이너스를 질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가가 삭센다보다 조금 높기는 전체적으로 좀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 지나면서 애들의 비만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청소년기에 체중을 빨리 잡으면 성인 돼서 비만이 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생활을 바꿔주는 그런 거는 좀 필요하다. 사실 그 청소년기 비만이 결국은 이제 청년의 비만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청년의 비만이 옛날에는 사실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20, 30대 비만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30, 40대에 이미 또 심지어 20대에도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먹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이제 옛날에는 검사도 많이 안 했다면 굉장히 이제 검진도 많이 하면서 이제 발견해가지고 되게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한다고 하면 이제 청소년기 때 비만을 잡아주면 청년 비만이 줄 거고 그러면 이제 젊은 시기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것으로 이제 이행되는 그 비율이 줄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건강해지는데 많이 기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12에서 17세까지는 이런 위고비나 또 삭센다 이슈가 없었다면 삭센다 같은 걸로 저희가 좀 도움을 주고 그걸 좀 이어가다가 이제 적정 연령이 됐을 때 수술 정증이 됐을 때 진짜 안 되면은 그렇게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초이스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 대학병원에 있을 때 다학제라고 하잖아요. 이제 가정의학과로 수술을 하신 후에 외과에서 가정의학과로 이제 컨설트를 해서 넘겨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체중이 엄청 잘 빠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것 같잖아요. 근데 식욕이 정말 무서운 거라서 위를 잘라냈는데도 불구하고 식욕이 돌아옵니다. 체중이 다시 리게인이 돼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술을 하든 치료를 하든 그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 뒤에 있는 관리까지 함께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수술하고 끝 이제 나는 병원 안녕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삶까지 같이 이제 관리하고 이어져 줘야 된다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오늘 강의 세션을 제가 4개로 나눴는데 마지막이 유지요법을 어떻게 하느냐 저만의 이제 노하우를 오늘 녹여서 아마 강의를 할 것 같은데 네. 오늘 주제를 이사님이 정해줬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맨날 약물 지금 유튜버잖아요. 근데 약을 어떻게 안전하게 쓰고 신약 이제 강의를 하고 하는데 갑자기 작년 11월 달에 연락 오셔갖고 1년 뒤에 강의가 있는데 약물 없이 하는 다이어트에 대해 가지고 저보고 강의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물 강의를 주로 하는데 약물 없이도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1년 동안 고민하다가 다이어트가 뭔지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오늘 다룰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주제를 주신 거 아닙니까? 원래 이 왜 그런 주제를 주셨는지. 그렇죠. 이 다이어트라는 게 사실 이렇게 롱텀하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뭐 위고비나 마흔자로 쓰는 환자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초반에 막 고용량으로 올려가지고 빨리 빼다가 오히려 부작용을 경험하면 중간에 중단하게 되거나 뭐 문제를 이제 해결하느라고 시간을 끌다가 오히려 살이 다시 찌고 요요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약을 끊고 이걸 유지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약을 끊을 때의 마음은 이제 내가 살을 뺐으니까 마음껏 먹어도 다시 살이 안 찌지 않을까 그쵸. 이런 생각을 네. 하시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하시면 결국 요요가 올 수밖에 없어요. 100%죠. 마음껏 먹는 거는 옛날 그 체중에서 먹었던 식사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하시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약을 써서 살을 빼는 과정에서 이 식이 조절이라든지 운동에 대한 거를 새로 배우셔야, 그러니까 이 새로운 걸 배워야 이제 유지가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고 다시 원래대로 가면 다시 원래 체중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약을 써서 도움을 받기 전에 먼저 이런 노력을 먼저 해보시고 그런 생활이 됐을 때 안 됐던 거를 약으로 이렇게 브레이크스루를 네. 해서 확 내려갈 수 있으면 굉장히 유지하기 좋다. 이런 취지고요. 또 우리 최 원장님이 워낙 그쪽에 대가세요. 맞습니다. 네. 환자들 그 식사 일지 쓰고 이런 네. 거 관리해주기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일반적으로 비만 클리닉 하시는 원장님들도 다들 아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주제이긴 맞지만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예, 우리가 지금도 위고비를 이제 어떻게 보면 막 광고하듯이 막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주인공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옵션이 생겼고 의지가 어린이들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를 잡아줄 뿐이지 결국에 다이어트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지를 갖고 음식의 짱도 좋고 어떤 방법도 좋으니까 식단이 이제 주인공이 되는 본인이 이끌어가는 다이어트를 하시고 뭐 위고비나 삭센다나 뭐 이런 제품들은 그냥 보조요법이라는 거 꼭 마음에 담고 다이어트를 접근하시면 그 약이 없어도 나중에 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이 다이어트 클리닉 오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또 강의를 꼭 가야 돼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우리 귀한 분 모셨으니까 소화비만에 대한 본인의 노하우나 우리 이사님의 예,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예. 특히 코로나 시기 지나면서 이제 학교에서 체육도 안 하고 그렇죠. 이게 집안에 있으면서 엄청 많이 증가했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초반 비만은 사실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비만과 완전 다른 진짜 서구식 비만들도 많고 당뇨 환자나 고지혈증 환자들도 많기 때문에 이건 사실 약간 나라에서 병으로 인정을 하고 급여화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또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당장 일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일단은 관심인 것 같아요. 이 아기들이 먹고 있는 게 뭔가 그 사회적으로나 이런 심리적으로 좀 고립감도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먹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기들을 좀 이렇게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네, 너무 구박하지 말고 좀 좋은 음식 먹으라고 해주시고,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 뭐 콜라라든지 이런 커피 맞습니다. 이런 거부터 일단 네. 조금씩 관리를 해가다가 나중에 이제 음식까지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어려워하시면 빨리 의사를 만나서 적절한 이런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으로 데리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전문가들과 함께 뭐 대화를 나누면 좀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소화비만은 여기까지 이렇게 인사를 또 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두 분 말씀 감사하고 또 한 번씩 이렇게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바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